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지금 국방위에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불러가지고 계엄 사령관 어떻게 맡게 됐는지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계엄군은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거나 체포조를 가동해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박안수 당신은 이러한 포고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고 그 판단은 어디서 근거가 한 것입니까? 또 누구의 지시에서 했습니까? 예, 계엄사령 임무를 부여받고 몇 분 지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문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문안을 보고 법령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부분도 전문성에서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게 맞냐,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국회에 난입하고 유리창 창문을 깨고 계엄군들이 총을 휴대를 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 상황을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네. 계엄사령관에서 인지를 못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그걸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인지를 못한 거고 당연히 부대 이동. 계엄군이 휴대하고 왔던 그 총칼에다가 실탄을 휴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계엄사령관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임종구 소장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게 허수아비라고 그냥 치부를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런 자에게 육군 참모총장을 맡겼는데 정말로 만약에 외침이 있었다. 그러면 저런 자가 허둥지둥거리고 이게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더구나 총을 휴대를 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본관에 왜 들어갔느냐.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을 정말로 체포를 하려고 또 이재명 대표를 체포를 하려고 또 여당 대표를 체포를 하려고 들어간 거냐. 이거 규명이 돼야죠. 누가 지시했느냐. 분명히 규명을 해야죠. 그걸 만약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전혀 나는 몰랐습니다 상태에서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했다? 이건 쿠데타 중에도 쿠데타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광님, 참모총장,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바보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이 책임을 전혀 벗어날 수가 없는데 본인이 계엄 포고령 문건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건을 받고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의 명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계엄 포고령 자체는 본인의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병사들이 행동했던 것들도 계엄 사령관이 다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신이 몰랐다고 했다거나 시간이 없어서 뭐 검토 후에 빨리 이거를 다시 줘야 됐다라고 이런 건 전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무능하다는 것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 육군 참모총장 하는 걸 보고 있으니 정말 저런 자한테 우리나라 육군을 맡겨도 되겠나. 전쟁 나면 저거 전쟁 치를 수 있겠나. 이런 걱정도 듭니다. 아니 지금 저걸 또 이런 얘기도 했네요. 포고령을 받고 상황실에서 4명이 어떡하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령관이 됐다는 사실을 22시 30분 김용현한테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드러날 텐데 지금 완전히 그냥 충암고 친위 쿠데타 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엄사령관제 허수아비 헛개비고 국방장관 김용현, 방첩사령관 여인영, 777 부대 사령관 박종선, 101 경비단장 황세형, 행안부 장관 이상민, 이렇게 지금 충암고인데 충암고만 가지고 그럼 쿠데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동원된 병력 중에 707 부대 있잖아요. 수방사 그다음에 특전사의 일부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방첩사령관입니다. 왜냐? 전두환 때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 누누이 확인하고 배웠습니다만 계엄사가 구성이 되면 방첩사,
과거의 기무사, 보안사 뭐 이런 거죠. 방첩사가 모든 정보의 통제권을 쥐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충암고 라인의 쿠데타다라는 말이 충분히 성립이 되는 거죠. 김용현이 정점에서 쥐고 있고 수방사라 특전사는 본인의 육사 믿을 만한 친위 세력 후배 앉혀놓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여인영 같은 충암고 후배 그들을 동원해서 결국 이 짓을 하려고 한 거다 이건데요. 결국 제가 보기엔 현재 김용현 그리고 저 박안수 계엄사령관 맡았던 그리고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이 사이는 이 넷은 내란죄로 당장 체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당장 체포를 해서 구금을 해놓은 상태에서 청문회든 아니면 뭐 조사든 하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요, 원래 계엄사령관을 만약에 지명을 한다 하더라도 합참 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위에 있어요. 이걸 시켜야 되는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에 지명했습니다. 왜? 김용현이 육사 후배니까요. 행여라도 해군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이 안 맡을까 봐. 지금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나마도 헛개비였다는 것 아닙니까? 박안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실질적으로 이 계엄사령부를 설치를 하면서 사령관, 비서실장 누구누구누구다 이렇게 다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발표를 안 했었습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느라고 내려가서 이제 토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한테 실탄을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실 진짜 모릅니다. 실탄이 무장한지도 모르고 투입한 걸 몰랐기 때문에. 투입한지를 계엄사령관이 몰랐어요? 예.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체크를 하고 언론을 보고 확인해서 이것이 계엄 임무수행군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를 좀 이제 그때 합참 마침 계엄과장이 내려와서 문의하고 그렇게 토의했던 과정입니다. 국회 주요 지휘자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체포조는 누구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예, 그 부분도 전혀 뭐 사실이 아닌 걸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계엄사령관으로서 한 역할이 뭡니까? 그 짧은 기간에는 정말 상황실 구성, 우리 임무와 역할, 그리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계엄 전문가들 부르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포고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포고문 발표 중에서 위법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본인이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는 이제 이게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아니 속 터져서 더 들을 수도 없네요. 신의준 변호사님. 네. 도대체 계엄사령관이 그럼 뭐를 알고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계엄사령관 지시 없이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쳐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보도에 의하면 실탄까지 다 지급되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사진도 다 있습니다.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엄사령관이 자신이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 자신은 검토 중이었다라는 말로는 도저히 국민들이 계엄사령관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용현을 위시한 그 육사 4인방 있지 않습니까? 박안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임 회피,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 검토 중이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특전 사령관 그리고 수방 사령관 다 함께 모의가 된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될 것이냐 구체적인 지시를 자신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나를 왜 체포하려고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정당활동 금지, 계엄 포고령 위반 때문에 체포하려고 했겠지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하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까? 이거는 계엄 포고령부터가 계엄 사령관이 직접 발표한 거기 때문에 거기 정치 활동 금지, 뭐 국회 등 뭐 정당 활동 금지 이런 부분을 자신이 글씨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한글을 아는 사람이 마치 무슨 이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엄 사령관으로서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박경섭 님이요.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국군의 날 윤석열이가 부대 쉬어 못해가지고
저놈이 해서 고속 승진한 겁니다. 아, 그랬나요? 2023년 재병지휘관 했더라고요. 아, 국군의 날 행사 그때 때. 부대시를 대신해줘가지고. 국군의 날 행사 때 재병지휘관이니까 그 역할 한 건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윤석열의 쿠데타 내란 이 이후에 사후 조치가 도대체 뭐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 그래서 7일 표결한다. 이거 하나 있고요. 김용현이 사임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뭐 제가해서 그만두는 걸 받아줬다라고 하지만 사실 해임시켜라라고 하는 요구에 한참 동떨어져 있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지금 아마 야당에서 저 박안수 그리고 수방사령관 그리고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검찰 또는 공수처의 고발 이게 아마 이루어진 걸로 지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다 보니까 제가 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요.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경찰에 다시 이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개판을 쳐놓은 이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의 분노는 드글드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법적으로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절차상 미비한 것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 그게 저는 오히려 더 분노를 키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 당사자 사인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 못 들어가게 하고 했던 그 지시를 내린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이들은 당장 저는 체포하고 현직에서 견장을 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청문회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되는가 수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저자들은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